과학의 힘 에너지 청혜쌤입니다. 자, 오늘은요, 이제 우리 몸에서 그러면 노폐물은 어떻게 배설하는가, 바로 이 배설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 전에 무엇이 노폐물인가를 우리 친구들 알아야 되죠. 자, 그러면, 자, 먼저 우리가 두 가지를 열심히 공부했단 말이에요. 어떻게 영양소가 소화되는가, 그리고 어떻게 산소를 받아오는가, 그리고 이 두 개를 온몸으로 어떻게 순환하는가에 대해서 공부한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결국 이 개념을 배우기 위해서 지금까지 열심히 달려온 거다라고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우리 온몸에 있는 세포, 조직세포라는 곳에서는요, 세포호흡이 일어납니다. 이 세포호흡을 해야 드디어 생활에 필요한 에너지가 생기는 거예요. 이 단어는 동물과 에너지였어요. 동물이 어떻게 에너지를 내는가? 세포호흡하면서 에너지 냅니다. 세포호흡이 뭔데요? 세포호흡이라는 것은 바로 온몸에 있는 조직세포에서 두 가지의 준비물이 필요해요. 산소와 영양소예요. 자, 산소와 영양소를 조직세포에서 주면 산소가 영양소를 분해하면서 생활에 필요한 에너지를 내고, 그때 바로 물과 이산화탄소를 만들어내게 돼요. 즉, 이 이산화탄소 같은 노폐물들을요, 몸 밖으로 내보내는 작용, 우리는 그것을 배설이다라고 기억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됐나요? 자, 그러면 배설을 담당하는 기관계를 한번 살펴볼 건데요. 이런 모습입니다. 자, 그럼 양쪽에 강낭콩 모양의 두 개, 쌍을 이루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콩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콩팥에 연결된 준 얇은 부분이 보일 거예요. 콩팥이 오줌을 만드는 기능을 한다면 이제 얇은 줄로 양쪽에 있는 쪽이 오줌관이에요. 오줌이 이동하는 통로다, 지나가는 통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제 그럼 그렇게 만들어진 오줌이 차곡차곡 쌓이게 되겠죠. 그렇게 오줌을 모아두는 곳이 우리 몸의 방광에 해당하고요. 이 방광에 오줌이 어느 정도 쌓이게 되면 내가 화장실 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면 이제 몸 밖으로 나가는 통로가 바로 요도에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 좀 더 집중해서 볼 거냐면 이 콩팥을 구성하고 있는 구조적이고 기능적인 단위, 우리는 그것을 오줌을 만드는 생성 단위인 네프론이라고 하는데요. 이 네프론은 크게 세 부분으로 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실뭉치처럼 뭉쳐져 있는 사구체, 이 사구체를 감싸고 있는 주머니, 보먼 주머니, 그리고 보먼 주머니와 쭉 연결되어 있는 기다란 관, 이 관을 우리는 세뇨관이라고 기억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사구체, 보먼 주머니, 세뇨관을요, 지금부터 네프론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 이 네프론이 굉장히 많은 수가 이 콩팥을 채우고 있는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네프론 다시 정리해보면 뭐라고 했어요? 사구체, 보먼 주머니, 세뇨관이었어요. 그쵸? 자, 그러면 하나의 모습을 우리 친구들이 이해하기 쉽게 선생님이 한번 나타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콩팥으로 들어오는, 심장을 나와서 콩팥으로 가는 콩팥 동맥이 있겠죠. 자, 그럼 콩팥 동맥은 어떤 상태일까요? 우리 친구들 상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콩팥으로 온다는 것 자체가 노폐물 버리려고 오는 거예요. 노폐물을 가득 싣고 오겠구나. 맞죠? 자, 그리고 콩팥을 다 거쳐서 다시 심장으로 들어가는 건 콩팥 정맥일 거예요. 다시 몸으로 들어갈 때는 깨끗한 상태. 따라서 콩팥 정맥이 콩팥 동맥보다는 훨씬 더 노폐물이 적은 상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배운 네프론 한번 적용해 볼게요. 먼저 사구체 보여야 되고, 그 다음 이 사구체를 감싸고 있는 보먼 주머니, 연결되어 있는 세뇨관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어떤 작용이 일어나는지 우리가 몇 가지 중요한 영양소를 가지고 좀 볼 건데요. 누구를 볼 거냐면 단백질, 포도당, 요소, 물입니다. 자, 그러면 단백질과 포도당은요, 우리 몸의 에너지원이에요. 밖으로 내보내면 절대로 안 됩니다. 자, 그런지 한번 확인을 해보고요. 요소 같은 경우가 우리 몸 밖으로 내보내야 되는 노폐물이에요. 정말 몸 밖으로 버려지는지. 물 같은 경우는 우리 몸에 필요하기도 하고 너무 많다면 버리기도 해야 돼요. 그런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4개의 영양소를 딱 준비시켜 두고요. 선생님이 한번 이동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동을 했더니 지금 우리 친구도 혹시 확인했나요? 지금 많은 영양소의 경우에는 사구체에서 보먼 주머니로 아래로, 네, 우리는 이거를 여과라고 해요. 걸러지는 거예요. 이동했는데 지금 누구는 아직도 사구체에 있어요.
단백질이요. 왜냐면 단백질은요, 우리 친구들 덩어리가 커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보먼 주머니로 여과가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체에 걸르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덩어리가 크면 걸러지지가 않겠죠? 따라서 단백질은 절대로 여과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 잘 기억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걸러지지 않았어요. 단백질 어떻게 이동하는지 볼게요. 어디로 가고 있나요? 맞아요. 콩팥 정맥을 타고 다시 몸속으로 들어가서 필요한 에너지원이 될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친구들 뭘 봐야 되냐면 지금 단백질만큼 중요했던 게 포도당이었는데 선생님 포도당이요. 나가고 있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자, 그래서 포도당이 어떻게 이동하는지 한번 볼게요. 자, 먼저 포도당도 100%다 여과가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여과가 되지 않은 포도당은 그렇죠. 몸 안으로 이동하면 돼요. 단백질처럼요. 그런데 크기가 작기 때문에 여과가 일어나는 포도당도 있어요. 그럼 몸 밖으로 나가지 않게 다시 잡아줘야겠죠. 자, 그럼 볼게요. 갔더니 다시 세뇨관과 모세혈관 사이에서 재흡수가 일어나네요. 맞나요? 자, 우리는 이것을 재흡수라고 하고요. 포도당의 경우에는 하나도 몸 밖으로 배출되지 않고 100% 재흡수해서 콩팥 정맥으로 다시 몸 안으로 들어가게 하는 겁니다. 몇몇 사람의 경우에요. 이렇게 생성되는 오줌 속에 포도당이 섞여서 나오는 경우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당뇨병이라고 하는 거고요. 치료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사람의 경우에는 이 오줌에서 포도당이 검출되지는 않는다라는 거 잘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소의 경우에는 어떨까요? 요소는 맞아요. 여과가 일어나기도 하고 일어나지 않기도 해요. 그러면 일어난 것은 그냥 세뇨관으로 돼서 몸 밖으로 배출되면 되는데 만약에 여과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럼 다시 몸 안으로 들어가기 찝찝하죠. 이거를 그렇죠. 다시 세뇨관으로 분비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좀 더 많은 요소들이 몸 밖으로 배출될 수 있도록 작용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물 같은 경우에는요. 다시 재흡수되기도 하고 세뇨관으로 빠져나가기도 하죠. 그래서 세뇨관으로 나가는 것을 보면 물과 요소예요. 요소의 농도가 굉장히 높게 나타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세뇨관이 이제 아까 봤던 오줌관으로 그리고 방광에서 요도를 통해서 몸 밖으로 배출되는 것이 우리 친구들 그 전체적인 과정을 이해해 주시되 이 그림을 볼 때 먼저 여과, 단백질은 여과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 그 다음에 분비는요, 요소는 분비해야 되는 거, 그리고 포도당은 100% 재흡수되는 거, 이 과정을 잘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줌의 배설 경로 같이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사구체, 실뭉치에서, 혈액뭉치에서 이제 여과가 일어나면 보먼 주머니로, 보먼 주머니에서 세뇨관으로 가는 거죠. 세뇨관에서 콩팥 깔때기라는 게 있어요. 다 세뇨관을 이렇게 한 깔때기로 모아주는 거예요. 그 깔때기 끝에 이제 오줌관이 연결되어 있고요. 오줌관에서 방광으로 차곡차곡 모았다가 방광에서 요도를 통해서 몸 밖으로 배출되는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친구들은 오줌의 이동 경로를 따라서 어떤 영양소가 어떻게 분비되고 혹은 재흡수되고 해서 몸 안으로 가는지 몸 밖으로 배출되는지를 잘 기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은 과학의 힘, 에너지, 청혜쌤이었습니다.